전래동화 속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면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누구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화.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사람은 왜 늙을 수밖에 없는지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출 순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 장수는 예로부터 축복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네. 하지만 만성질환에 시달린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찬호 씨, 장현 씨, 네. 네. 우리가 보통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을 병마와 싸우면서 살게 될까요? 보통 한 8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네. 그래도 안타깝지만 10년 정도는 이 10년. 병마와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10년, 저는 10년은 너무 긴 것 같고, 왜냐하면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암도 네. 치료하는 시대니까 길어도 한 5년? 5년 네. 정도? 낙관적이네요. 그래요. 10년 나오고 5년 나오는데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건강 A to Z 이 시간에는 99살까지 팔팔하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교실 김재룡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두 분 아나운서님께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우. 준비를 못 했는데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뭐 오래 살고 싶죠. 네. 한 100살 정도. 네, 저는 이제 네. 오늘 그 방송 우리 타이틀이니까 네. 99살. 그다음에 철원 씨, 예은 씨, 몇 저는 살까지? 욕심이 없어요. 어. 120세.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93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한 100살 정도? 저도 가능할까요? 목표가 100살까지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일단은 아픈 데 없이 잘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살고 네. 싶습니다. 네네. 네, 바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100살까지 사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기대 수명입니다. 보시면은 1970년은 보통 평균 한 62.3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18년에는 82.7세입니다. 와, 많이 늘었네요. 네, 50년 동안 30살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건강 수명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안에서 건강 수명은 65세 정도니까 건강 수명과 그다음에 기대 수명 사이에 거의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세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나이에서 그럼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기대 여명입니다. 이게 보면은 30세부터 100세까지 기대 여명이 쭉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0입니다. 오,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한 22.5년, 한 23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노화인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궁금한 게 노화는 과연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예, 우선 그러면은 일단 노화가 뭔지, 늙는다는 것이 뭔지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늙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늙으면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걸 이제 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잘 생깁니다. 특히 뭐 관절염, 뭐 심장, 뇌혈관 질환, 뭐 암, 당뇨병, 콩팥 질환 거의 대부분 이런 질환들에 잘 걸립니다. 네. 이러한 걸 이제 노화 관련 질환이라 그러고요. 근데 천식이나 축농증 이런 거는 나이가 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노화 관련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증가되는 이런 질환들, 뭐 관절염, 심장병, 뭐 암, 당뇨병, 콩팥 질환 이러한 모든 질환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노화는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다 하는 것이 의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노화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는 먹게 되죠. 네. 예. 근데 보통 태어나면서 사춘기까지는 우리의 신체의 구조나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되게 발달이 끝난, 즉 사춘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후 성적으로 성숙하면 그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왜 늙는지가 교수님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진짜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는 게 혹시 저 몇 살처럼 보여요? 30. 30. 우와. 그러니까 제 딱 기대 나이만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보통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늙어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에 또 나이가 드는 게 싫기도 하고 그런데 왜 진짜 좀 늙는 걸까요? 네. 왜 늙을까 하는 이것이 바로 노화 이론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노화 이론인데 사실 뭐 책을 보면 노화 이론이 한 300가지 됩니다. 이론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 이론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화 프로그램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돌연변이 축적 이론, 두 얼굴 유전자 이론, 일회용 체세포 이론. 상당히 어렵죠. 네. 네. 조금 설명드리면 노화 프로그램 이론은 우리 몸속에 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작동되면서 우리가 늙고 우리가 수명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제일 먼저 제시된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론은 그 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론이 여전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몸속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연변이 축적 이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자외선, 뭐 만성염증, 뭐 활성산소 잘 아시죠? 이러한 것들 우리 몸속에서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뭐 DNA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아서 노화가 온다 하는 거고요. 두 얼굴 유전자 이론은 이건 유전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젊을 때는 좋은 기능을 했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나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화가 온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회용 체세포 이론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에너지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자손을 많이 낳는 데 쓰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노화나 수명이 조절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보면은 노화가 단순하게 나이를 먹는 질환인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질병 중에는 빨리 늙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조로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허친슨 길포드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뭐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의 나이는 한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뭐 얼굴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 60대? 네, 실제적으로 이 어린이들은 생일 나이는 한 7, 8세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 겉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신체적인 기능 이런 것들은 70에서 80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늙는 질환들 가끔 우리 매스컴에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환자들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핵의 모습입니다. 위에 동그란 것은 바로 정상 사람의 핵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는 이 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핵이 우글쭈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우글쭈글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꽃 모양의 핵을 가졌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장수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하. 야야, 응? 융이한테 빨리 전화해봐라. 오늘도 야근이라 하나? 오늘 좀 늦는다 하더라. 아하. 그래도 한번 전화해봐라. 지금 시간이 가고 있다 지금. 난 많이 배고파가 막 배가죽이 막 득가죽이 막 윤서방? 달라붙다. 예,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예, 장모님. 그래도 야가 와야 밥을 먹는다 아이가 막. 배가죽이 득가죽이 달라붙겠다 하나. 윤서방, 예, 오랜만에 사부인도 오셨는데 자네가 좀 대접을 해드리게. 제가요? 잠깐만요. 그 카모 우리 아들 보고 주방에 들어가라 막 이 말입니까? 어머야 안 됩니다 어머니. 난 우리 아들 그래 안 키웠습니다. 아, 엄마 좀. 아, 그 사람도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그냥 시켜 먹자 아니면 외식을 하든지. 요새 남자들 주방 일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난다. 어미야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들 그래 안 키웠습니다. 사부인, 야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나는 고마마 우리 며느리가 끓여준 거라면 막 뭐든 막 맛있죠 막. 아따 막 시키 먹는 거는 막 입이 막 칼칼 해갖고 내가 막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엄마, 와 전에 보니까 뭐 억수로 잘 먹더만.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그걸 먹자 그냥 저녁은. 어때? 내 배달 음식 안 먹는데. 알았다 마. 얼마 사부인도 오시는데 막 맛있는 걸로 한번 시키봐라. 알겠다. 그래. 찾아볼게요. 자, 보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엄마 뭐 먹고 싶은데 빨리 봐라. 어미야 시상에 맛있는 거 막 천지네. 그래, 천지다. 빨리 말해봐라. 뭐 이거 요거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네. 네. 저걸로 시키봐라. 자, 요거 하고 시켰다. 됐네. 아니 근데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시켜 먹는 것보다 1시간 걸린다 하네. 괜찮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음식도 기다릴 겸 수다도 떨고 있죠. 아따가 조심이다 막 간만에 막 사도에라만 노가리나 가지요. 아따, 엄마 참. 아니 장모님 앞에서 노가리가 뭐고 노가리가. 뭐 어떻나 무식하니 어쩔 수가 없지. 뭘 카노 지금. 괜찮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바쁘신지, 날씨가 추운지, 독감에 걸리지 않았는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만나 아무튼 뭐 그 걸릴까봐 뭐 시험에 걱정도 안 되는지 막 전화도 안 한다 카이기네 막 와. 어머,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봐요. 응? 윤서방도 그런데. 그리고 용이는 얼마나 바쁜데요. 자기가 집안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일 끝마치고 집에 오면 어떡해요? 집안일 하랴, 청소하랴, 밥하랴. 윤서방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혼자 난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설거지 하고 청소는 이해해 주셔야죠, 조용하게. 예.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이지 옛날부터 뭐 남자가 뭐 자주 전화하면 그것도 그 꼴보기 싫심이 돼요. 남자는 옛날부터 천성이 그래 천성이. 사부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부인 아니 전화 안부 전화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부인은 며느리를 키웠어요?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을 키웠으면 아들한테 안부 전화를 받을 것이지 왜 며느리 탓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잘 간수하세요. 전화를 먼저 하시던가요? 아고 막 속 천불난다 진짜. 말귀를 못 들리니까 막 속이 막 천불난다. 와 내 말 좀 해보자 와봐. 아따 막 그나저나 우리 그 귀하의 그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올해만 99 되셨어.
그래갖고 이번에 또 잔치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아홉 명? 나이? 우리 집은 장수가 막 내려가 아닙니까? 뭐 야드라비야 뭐 일찍 돌아가시긴 했다마는 막 내칸 귀여우니까 내 보니까 막 벽에 똥칠할 때까지만 살 것 같신다. 네네 사부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예, 카모야. 정말 장수는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그카이까 예. 그러고 보니까 내막 사돈 내 보니까 어미야 다들 막 일찍 막 돌아가실 분네. 아이고 어쩌고 아무튼 막 관리 막 잘 하이소. 그러게요. 정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따 그 걔도 내 보이소 며느리 생활이 도대체 내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제는 고마마 졸업할 때가 되지 않겠나 싶네. 맞아? 그렇지. 맞아. 졸업해야지 이제. 그래. 네, 사부인 졸업하셔야죠. 우리 딸도 몇 년 후엔 졸업시켜 주실 거죠? 뭐라 카는겨? 야는 그래봤자 6년밖에 안 됐으니 내가 50년을 했어요. 어머야 아직 좀 많이 남았네. 그하고 세상 천지 눈 씻고 봐봐도 내 말이 이래 좋은 시어머니는 막 없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지? 난 전화해라 뭐 그런 밥 왔는 갑다. 아이고 예. 너도 빨리 차리 봐라마. 자기 언제 오는데? 얘 지금 난리 났다. 빨리 왔나? 빨리. 아이고 예, 밥 온답니다. 예, 아이고. 네,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장수는 집안 내력이다. 네. 흔히 뭐 오래 사는 집안이 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예전에 왜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보면 뭐 장수하는 집안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네.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 보면 그 부모님들께서 혹시 얘야 그 집안에 뭐 장수한 사람 있어? 혹은 단명한 사람 있어? 꼭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말 자체가 뭔가 이 장수 DNA 자체가 있다는 말 아닐까요?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장수 DNA가 있다기보다는 환경적인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막 인스턴트 음식 즐겨 먹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러면 병에 걸릴 위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오래 못 살지 않을까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승부입니다. 세모. 세모입니다. 왜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되게 부모님을 잘 만난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좀 좋은 유전자, 즉 장수와 관련된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노화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명과 노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로서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수명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유전적인 요인, 즉 부모와 관련된 것은 대개 한 20에서 30%. 예, 환경적인 것은 70에서 80%나 됩니다. 훨씬 많네요. 예. 그러니까는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내가 빨리 늙고 아니면 수명이 짧고 하는 것은 부모님 탓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자기 명심해야겠네요. 노화, 자기 수명은 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 네.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같죠. 같습니다. 그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두 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자,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저는 가. 가하겠습니다. 저도 가요. 뭔가 네, 두분 여유가 있어 아나운서. 보여요. 네. 저는 나아요. 더 날씬해 보여서요. 제가 보기엔 그 왼쪽 분 가인 예. 분이 아, 피부가 그런가요? 그렇죠.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분이 훨씬 더 오래 사셨습니다. 아. 우리가 일단 외모에서 보는 모습 자체가 가분이 나분보다는 훨씬 더 젊게 보이시죠? 네. 예. 연구는 덴마크에서 했습니다. 1,800명 쌍둥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일반 비전문가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몇 살로 보이세요? 예. 그래서 원래 실제 두 분의 나이는 70입니다. 그런데 가분은 65세, 나분은 75세. 예.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결과를 봤습니다. 수명이 딱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굴 모습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결국 우리 수명이나 노화 정도를 예측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장수는 집안 내력이다. 우리가 집안 내력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꼬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집안 내력이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집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지, 어떤 환경인지 하는 것들도 바로 집안 내력이 되는 거죠. 그걸 본다면 집안 내력도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세모. 세모. 네. 오늘 우리가 이 장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장수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글쎄요. 진시황. 네, 그렇죠. 진시황의 네. 불로초가 있고 또 어떤 동화책을 보니까 샘물을 마시면 젊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네네. 그런 샘물이 있으면 뭐 지금 난리가 났겠지만요. 교수님 이 노화를 정말 막을 수는 없지만 불로초나 이 젊어지는 샘물처럼 조금 늦출 수는 있다면서요. 예. 지금 동물 결과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 근데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가 늙습니다. 이런 현상을 세포 노화라고 그럽니다. 자, 보시면은 젊은 세포, 늙은 세포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늙은 세포가 보면 모양도 젊은 세포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한 염색 방법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염색된 세포들이 늙은 세포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포가 늙는 현상이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질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포를 어떻게 하면 노화된 세포를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거나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결국 노화 관련된 질환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몸속에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 세포가 많아지는데 자, 실제적으로 이 노화된 세포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쥐를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화 세포를 제거해 봤습니다. 수명이 늘어납니다. 무려 27%나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겉모습 봐도 다르죠. 네. 예, 쥐 두 마리 쥐가 있는데 22개월인데 오른쪽 쥐가 왼쪽 쥐보다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뇨병,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질환에 또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노화세포가 많아지면 노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약물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약물들이 실제적으로 예상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자, 생쥐에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럼 생쥐가 뚱뚱해지겠죠. 뚱뚱해집니다. 그러면은 지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주 짙은 파란색이죠. 위에 보면은 노화된 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을 처리했더니만이 파란색이 옅어집니다. 바로 노화된 세포가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생쥐에서 노화 점수도 보면은 약물을 처리하니까 노화 점수가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약물들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소식 많이 힘들죠.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약 하나 먹어서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면 바로 꿈과 같은 진시황의 불로초 가능한지 나옵니다. 네. 이 약은 바로 이 라파마이신입니다. 네, 라파마이신인데요. 현재 이 면역 억제제로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자, 이 약을 이렇게 생쥐한테 주니까 수명이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10년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되게 어떤 조직 문화에서 흔히 이야기하죠.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피가 수혈돼야 된다. 그럼 실제 동물에서도 그런가? 예,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젊은 생쥐, 늙은 생쥐에서 피부를 쭉 이렇게 갈라서 서로 묶어 놓습니다. 그럼 두 쥐가 서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인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젊은 쥐에서 늙은 쥐, 늙은 쥐에서 젊은 쥐. 3개월 후에 변화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 쥐는 젊어지고 젊은 쥐는 늙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 아니면 이제 뇌, 심장의 기능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혈액 속에 어떤 인자들인가? 단백질 쭉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젊은지 늙은지를 묶어 놓기는 힘들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간단한 실험. 젊은 생쥐의 혈청 아니면 사람의 혈장, 제대 혈장이니까 굉장히 젊은 혈액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늙은 생쥐에다가 주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쥐의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결국 이 노화는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앞으로 충분히 개발될 거고 이러한 약물들이 노화 관련 질환의 치료,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화를 하나의 질병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약으로서 치료하는 이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99살까지 팔팔하게란 주제로 노화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교수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약물들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러한 걸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제일 첫 번째는 조기 검진, 조기 치료입니다. 우리가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시고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고루 드십시오. 영양분 부족 없이 드시고요. 단지 칼로리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조금 적게 드시는 이러한 걸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에어로빅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네 가지인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하니까 이겁디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네. 다 아는 내용을 이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쭉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9988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를 맞아서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참 중요한 만큼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 또 올바른 식습관 이런 걸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교실 네. 김재룡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